오늘 비박을 해볼 생각입니다. 누울 자리만 있으면 끝이란 거죠. 노숙이죠, 노숙. 지금 오늘 야영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야영장입니다. 야영장. 정말 자연 친화적인 야영장으로 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온 후라서 상당히 땅이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야영장의 캠프 사이트, 자연 친화적인 캠프 사이트를 표시하는 곳입니다. 빨간 줄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훈련생들, 교육생들을 이런 데서 그래도 안전하게 통제된 곳에서 이제 야영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비박의 가장 큰 장점은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백패킹 같은 경우는 텐트실 자리 꽤 좀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만, 비박은 이제 사람 하나 본인 몸만 누울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아무 곳이나 다 이제 잘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진 레저 활동 중 하나입니다. 비박과 백패킹의 차이점, 똑같이 뭐 이런 배낭을 메고 다니는 것은 비슷한 점이죠. 공통점이라고 봐야 되고,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텐트의 유무죠. 물론 뭐 비박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폴대가 없는 텐트들을 쓰기는 하는데, 뭐 그런 거 비비스액이라든가 폴대가 없는 텐트들, 아니면 타프 쉘터 같은 것들 이용해서 많이들 비박을 이제 하는 거고, 만약 폴대를 가진 이제 텐트를 쓰게 되면 이제 그거는 백패킹이라고 봐야죠. 많이 혼용을 또 하고 있는데, 사실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영역이 다르다고 봐야죠. 사실 비박이란 자체 용어가 군사용에서 나온 것처럼, 독일의 비워치에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편안한 잠자리, 준비된 잠자리를 뭐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말 그대로 1박을 하는 하루를 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긴급한 상황, 날씨라든가 그다음 뭐 예상치 않은 그런 환경 변화, 또 예상치 않은 어떤 그 지형에서 그냥 1박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숙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비박의 매력이자 백패킹과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자연 속에서 야영장 한 귀퉁이에서 비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자리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자연 속에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뭐 건강상으로 참 좋은 영향을 주죠. 특별히 자연 속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저는 굉장히 좋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또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생기고 자연을 가깝게 지내면 참 좋은 장점들이 참 많죠. 특히는 이제 비박을 하다 보면 지금은 물론 야영장이지만 한참 비박을 많이 다녔을 때는 오지 곳곳을 우리나라 참 많은 지역을 누비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냥 쉬는 곳이 쉼터고 눕는 곳이 잠자리고 오감으로 자연을 많이 체감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예전보다 이런 자연 환경 보호 이런 부분이 더 많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인식들이 정말 많이 개선됐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좋은 방향이죠. 그다음 제 몸 자체도 이제는 옛날같이 그렇게 길이 없는 곳이라는 거 오지를 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가 않은.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산에 저기 올라다가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가려고 비행기표를 알아봤는데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트레킹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베트남 쪽 갔다 오려 했는데 베트남이랑 캄보디아 쪽 두 군데 알아보려고 11월 말쯤에 지금 일정 잡아놨는데 몸 상태를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럴 때는 이제 자연에 와서 조금 쉬는 거죠. 영상 찍는 게 되게 귀찮습니다. 특히 이제 훈련 같은 거 할 때 훈련 영상을 담는 것 자체도 아직 필터링이 안 된 영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은 올리지 않는 게 맞고 위험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이제 절제되지 않고 어떤 잘 걸러지지 않은 그런 훈련 장면들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다가 사고 나요. 근데 그런 훈련 장면을 찍을 때는 귀찮아요. 왜냐면 움직임이나 카메라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훈련 장면을 담더라도 그게 너무 귀찮습니다. 정말 귀찮아요. 지금도 영상을 찍는다는 게 귀찮은 거죠. 놔두고 와서 받는 각도가 많은지 봐야 되고 또 얘기하고 난 후에 빠뜨린 내용은 무엇이 없는지 또 있으면 다시 또 찍어야 되고 자연스러움이 아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작업이 되는 거죠.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쉬러온 게 아니라 이거 막 들고 다니고 막 카메라 각도 맞추고 막 갖다 놓고 또 뭐 하고 뭐 찍었는지 이거 자세 제대로 나왔는지 아니면 이 정보가 제대로 담겼는지 뭐 가린 건 없는지 그런 거 체크하다 보면 이게 짜증나는 게 짜증나. 쉬는 게 아니고 쉬는 게. 그게 더 힘들어서 포기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훈련 자체도 물론 필터링이 되지 않은 거라 영상이 안 남은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부로 따라할까봐 또 걱정이 돼요. 따라할까봐. 사실은 자연보호 관련된 부분에 여러분들이 리브 노 트레이스 말 그대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자연은 훼손하지 않고 자연 자체를 최대한 즐기고 동식물들을 최대한 배려한다 그러면 그런 법도 필요 없는데 우리나라의 문제점,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제점 중 하나가 유행 타면 그 유행에 완전 휩쓸려서 그냥 막 난장파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부시크래프트에 대한 부분에서 기술적 가치라든가 다른 레저 활동의 안전 기술로 충분히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배워두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보편화된 거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자연 훼손을 기반으로 해서 막 자기의 어떤 기술을 뽐내는 그런 어떤 영역이 될까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도 영상을 안 찍고 그런 훈련을 하더라도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번에 제 채널을 보면 별 심심하죠. 내용들이 심심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해외 가서 또 많이 하고, 해외 가서도 가급적이면 그거 많이 안 남습니다. 왜냐면 아무가 해외 가서 아 이거 해외 가서도 한 번에 되는구나 막 그런 생각도 가질까 봐. 가서 해외에서 그런데 하는 곳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오지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문화기 때문에 거기 문화에 맞게끔 배워보고 저도 해보고 뭐 나무 잘라서 뭐 만들고 집도 짓고 뭐 엮어서 뭐 만들어보고 하는 거지만 해외 그걸 또 그대로 여과 없이 보내주면 보여버리면 아 나 해외 뭐 동남아든 해외 가서 아무데나 뭐 자연훼손 해도 되는 거래 생각하면 그거 진짜 망신입니다. 망신 나라 망신이에요. 나라 망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 영상들이 대부분 좀 심심합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막 활동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이 뭔가 생존하거나 아무것도 없이 뭔가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되게 무책임해요. 일단은 본인이 어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예측되는 위험들이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최소한이라도 적절한 장비를 잘 챙긴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정말 좋은 습관이고 그게 진짜 생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위기 상황 대응하는 바람직한 자세인데 이게 뭐 잘못 이렇게 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영상 매체나 TV 매체를 통해서 잘못 퍼져서 그런지 막 맨몸으로 막 와일드하게 뭐 하는 것이 생존이고 되게 그 멋있고 와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어떤 방향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겁납니다. 그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위기상을 겪다 보면 스스로가 조심하게 되고 스스로가 더 잘 준비하게 됩니다. 정말 개념 없고 처없는 사람들이나 아무것도 없이 뭔가 뭐 해보겠다. 근데 그런 사람 막상 실제 생존 상황을 진짜 오리지널 생존 상황을 겪어봤다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면 진짜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아무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자연에 내 몸을 던진다? 그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죠. 실제 경험 안 해보면 그런 허세를 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허세로 끝나면 다행인데 좋은 추억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에피소드가 될 수 있죠. 자기의 훗날에. 근데 그 허세가 잘못 진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정말 안 좋게 흘러게끔 그렇게 사고의 어떤 기반들이 되어버리면 정말 이건 생명을 건 사고로 해서 그걸로 본인이 뒷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신문에 떠버리는 수가 있어요. 신문에 뜨고 그냥 본인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그냥 몇 줄로 누구 몇 살 어느 어디에서 뭐 얼어 죽었음, 저체온증으로 죽었음, 낙상해서 죽었음, 뭐 물에 빠져 죽었음.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본인의 지인들, 본인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트라우마도 주고 아픔을 주는 거죠.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활동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지향해요. 예전에는 정말 제가 20, 30대는 그런 활동을 많이 지향했습니다. 지향한 게 아니라 많이 지향했었죠. 그러면서 많은 경험을 쌓다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돼가 시작하고 남들의 생존의 원칙들이 방어적으로 갖춰집니다. 제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구나.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 숲에 들어가가지고 막 자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고 그다음 자연 훼손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취미를 즐기는 것은 정말 그건 잘못된 활동이고 그런 부분에서 뭐 부시크래프트라든가 서바이벌이라는 관련된 서바이벌과 관련된 활동이 거기에 어떤 면책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거기 우리나라 법에 통제를 받아야 돼요. 더더욱 강력하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서바이벌 훈련하고 싶다. 그럼 철저하게 잘 준비한 걸로 여러분 그걸 장비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시크래프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연 자체 훼손 없이 자연 자체를 그대로 그냥 즐기면서 그 안에 그냥 녹아 들어가는 그런 어떤 취미로 그런 어떤 레저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다. 땅바닥에 불 피우고 막 뭐 꼬칭 꽂아가지고 동물 잡아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이 부시크래프트의 멋이 아니고 사실 이것도 하나의 부시크래프트의 하는 모습이에요. 자연 속에서 그냥 편하게 자연에 동화된 상태로
자연 자체를 즐기는 거죠. 대신 장비 자체가 조금 고전적인 장비. 어차피 부시크래프트라는 게 우리나라 문화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도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그런 활동들, 생활 모습들, 자연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어떤 생활 습관들이라든가 방식들이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많이 알려진 그 부시크래프트의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린 그렇게 안 불러왔고 그걸 이제 계속 활용을 안 해왔고 그냥 그대로 그냥 박물관에 묻어둬 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의 부시크래프트 기술이 지금 사장돼 있지만 박물관 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막 많이 보시는 유튜브라든가 해외 부시크래프트 관련된 영상들의 그 기술들 어떤 거기에 어떤 결과물도 나온 많은 도구들이 박물관에 엄청 깔려 있어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상이 자연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이 연약한 몸, 이 양팔 양손으로 이 두뇌만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통제해서 그걸 자연에 대응하고 순응하는 그런 기술들은 거의 일맥상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기술들이 비슷합니다. 근데 외국은 그것을 현대화 시켜가면서 레저로 잘 활용해왔고 우리는 그냥 사장시켰고 또 우리가 한때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레저를 즐길 만한 그런 여건은 안 됐었지만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이 캠핑을 중심으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즐겨가면서 많이 도입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아직 우리 준비가 안 됐고 우리나라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건 좀 걸러야 됩니다. 걸러야 돼요. 걸러서 여러분들이 그 적용점을 찾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부시크래프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서바이벌 관련된 활동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 그런 요소들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 올려요. 그냥 내가 훈련으로 그렇게 해보고 아니면 제약된 환경에서 자 이게 제가 생존 식량을 추천드린 겁니다. 발열 도시락 또 뭐 온열 도시락 더 온이라는 곳이 나온 건데 이거는 이거 자체로 그냥 음식이 데워집니다. 조리가 되는 거예요. 불이 필요 없습니다. 물도 필요 없고 요즘 제가 치환제 생존 배낭이 치환 순서가 돼서 유통기한이 거의 다 돼서 지금 이렇게 갖고 왔는데 관합니다. 방법은 쉬워요. 1번 이걸 뜯어요. 뜯으면 예. 잡아당기게 나옵니다. 2번 쪽 2번에 끈이 있죠. 끈 플라스틱이 좀 끈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사정없이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걸 잡아당기고 옆으로 10분 그 다음에 이게 세워서 한 10분 그렇게 이제 두시면 밥이 다 됩니다. 20분. 그러니까 요거 딱 해놓고 놀러 갔다 오면 돼요. 이렇게 뜯고 안쪽에 이렇게 당기는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면 자 세워서 10분 또는 뭐 누워서 10분 그 다음 방향을 바꿔서 다시 10분 이렇게 하면 소리가 들립니까? 칙한 소리. 물 없이 불 없이 따끈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리 요리가 다양해요. 짜장밥, 뭐 닭갈비, 양념, 불고기도 있고 제육볶음도 있고 맛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존 배낭이 뭐 식량으로 여러 가지를 줄 수 있죠. 저번엔 10만 원이라는 금액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최소의 식량을 가져왔지만 사실 그거로도 생존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존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고 먹는 거는 사실 좀 뒤로 밀려도 됩니다. 근데 좀 더 여러분들이 금전적 여유가 있고 좀 제대로 먹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 챙겨 가시면 돼요. 물 없이 불 없이 따뜻한 맛있는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6,000원? 5,800원 정도면 구매 가능합니다. 10분에 이제 먹겠습니다. 20분.
이게 올인원 타입이죠. 올인원. 물 없이 불 없이 밥도 야채밥입니다. 이 안에 지금 영상이 중간에 날라가 버려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존 밥에다가 볶음밥이에요. 야채 볶음밥. 그 다음 별도로 이렇게 볶은 김치가 따로 있습니다. 반찬이 따로 있죠. 그 다음 소스가 짜장 소스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소스의 종류가 있어요. 뭐 닭갈비도 있고 제육볶음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섞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습니다. 아주 든든해요. 따뜻하고 몸이 굉장히 뜨거운 음식에 가깝기 때문에 몸이 막 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겨울에 먹을 때 아주. 특히 이제 생존 상황에서 여러분이 비상식량으로 챙겨갔을 때 생존 배낭에 넣어두면 아주 좋아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전투식량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여러분이 물을 끓여서 넣거나, 물론 찬물로 넣어도 됩니다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 물을 굉장히 아껴 먹어야 되는데, 조리하는 데 들어가는 물 별도, 또 마셔야 되는 물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근데 이건 별도 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 자체로 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존식량이 차라리 전투식량을 챙길 바에야 별도 조리 도구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는, 아주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따뜻할 정도가 아니라 뜨겁게 먹습니다. 뜨겁게 먹을 수 있는 3천만 더 주고, 이 발열 도시락, 온열 도시락, 더온이라는 곳에 나온 요 도시락을 챙기는 것이 생존 상황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더 럭셔리하죠. 상당히 럭셔리한 편입니다. 이게 전투 식량이나 다른 식량에 비해서 굉장히 럭셔리하고 우리 입맛에 맞아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사는 거니까. 그건 맛있습니다. 볶음김치는 제가 항상, 아니 김치, 라면 있죠. 라면 끓여 먹을 때 그때 같이 먹어라. 밥이랑 굳이 안 먹습니다. 왜냐면 충분하거든요. 이 소스가 충분해서 굳이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보관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 생존식량은 지금처럼 야외 활동 중에 한 번씩 이제 순환시켜 주는 거예요. 순환시키면서 사용하는 거죠. 온열 도시락이 통상 유통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로 만약에 생존 배양에 넣었을 때는 1년에 한 2번 정도 밖에 나와서 이렇게 드시면서 먹고 또 치워놓고 하면 됩니다. 기초도 아주 깔끔해요. 기초도 깔끔하게. 네, 원래 포장돼 있던 팩에다 집어넣으면 되고, 포장된 팩은 뭐 불쏘시개를 써도 되고,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생존식량으로 뭘 추천하냐, 돈만 여러분 여유되고, 이 식량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나는 좀 생존 상황에서 좀 더 편하고 맛있는, 그다음 든든한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이 온열 도시락보다 괜찮은 게 있겠지만, 뭐 전투식량 중에 고급 전투식량도 있죠. 외국에 그런 거보다는 우리 입맛에 훨씬 더 잘 맞습니다. 구하기도 쉽고. MRE 같은 좀 비싸죠. 프랑스 뭐 전투식량도 고급이긴 한데 좀 비싼 편입니다. 근데 이건 뭐 한 끼 6,000원이니까 한국 입맛에 잘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추천드려요. 전투식량 챙길 바에야 돈을 2배 더 주고 6,000원을 지불하고 이 온열 도시락, 발열 도시락을 사시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한 번씩 6개월마다 밖에 나가서 드시면 순환도 시키고, 그다음 이제 활용법도 좀 더 여러분이 숙달한다게, 뭐 숙달할 것도 없어요. 저거는 그냥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줄만 당겨버리면 되고 10분 간격으로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써보는 거랑 안 써보는 것도 차이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생존변에 들어갔던 물품들을 정기적으로 관리도 해주고 체크도 하고 순환도 시키고. 자, 요게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생존병에 들어가면 괜찮은 알콜 스토브라 말씀드렸는데 15,000원이죠. 15,000원. 15,000원인데 이렇게 곁에 케이스가 있고요. 돌려서 약간 경사가 지금 이 바위지만 경사가 있어도
잘 쓴단 말이죠. 이 안에다가 이제 알코올 부어놓고 불 땡기면 됩니다. 장점은 지금 가격도 싸고 별도의 받침대가 있고, 일단 뭐 이런 것도 이거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넓어야 돼요. 이게 단점이 입구가 작은 거는 캠핑카는 또 안 됩니다.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게 여기 6,800원짜리 코펠 세트입니다. 자,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생존명이. 요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요것도 하나의 접시로 쓸 수 있고, 프라이팬을 쓸 수 있고, 프라이팬. 여기는 딱 맞아요. 잘 올라갑니다. 경사가 지금 넣었으면 미끄러지는데, 딱 맞아. 딱. 요거는 이제 냄비처럼 쓰면 되죠. 가장 큰 냄비. 그 다음 또 작은 이렇게 냄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컵으로 쓰면 되죠. 컵으로 써도 되고 식기로 써도 되고 활용하기 좋죠. 요게 이제 6,800원입니다. 스텐 재질이고 관리하기 쉽죠. 스텐 재질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요거를 추천드렸던 게, 물론 뭐 고급 돈만 여분 여유가 있으면 6,800원이 아니라 뭐 68,000원짜리 사셔도 무방하죠. 근데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생존 배낭에서 뭐 큰 돈을 여러분들이 드리기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6,800원 정도짜리만 되더라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 끓이고 뭐 조리하고 하는데 충분해요. 특히 자은 같은 경우는 차 한 잔 끓이기가 나쁘지 않단 말이죠. 저 받침대가 맞아요. 얘랑 세트로 합치면 나쁘지 않은 가격과 성능이 나옵니다. 단 요게 성능상으로 딱 500ml 끓여보면 500ml 물 끓여보면 한 20분 정도 소요가 돼요. 20분.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캠핑용으로 쓸 때는 얘는 이제 생존 배낭에 들어간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건 티타늄 스토브를 씁니다. 티타늄 스토브를 써요. 티타늄 스토브에는 마찬가지 받침대가 이렇게 조립형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해서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서 휴대하기가 좋습니다. 휴대성이 좀 좋고, 이게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인데 화력도 괜찮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면 500ml 물 끓입니다. 10분 정도. 지금은 요거는 여러분들 쓴 거 보여드렸고, 오늘은 제가 비박을 왔으니까 원래 쓰던 요거 티타늄 알코올 버너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관리하기가 좋아요. 뚜껑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보니까 팔더라고요. 뚜껑을 다시, 제가 살 때는 없었는데 뚜껑을 별도의 뚜껑이 지급되는 모델도 있습니다. 가격 돈 조금 더 주면 뚜껑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받침대 종류가 다양하게 또 바뀌었더라고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25달러, 30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국내에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 배송비 포함해서 하면 이렇게 케이스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판매해요. 화력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불 관리하기가 좋죠. 많은 연료가 필요치 않고. 터보라이터 추천드립니다. 저는 요거 많이 쓰죠. 소토. 꼭 여러분들 이걸 쓸 필요 없지만 그냥 터보라이터면 됩니다. 생존 배낭에서는 터보라이터 쓰면 돼요. 안전성 차원에서 이제 제가 일상에서 레저 쓸 때 전부 싸구려 쓰지 않습니다. 싸구려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거 쓰기도 하고, 저렴한 거 쓰기도 하고, 비싼 거 쓰기도 하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제가 원하는 걸 쓰는 거지, 뭐 특별하게 고집하는 브랜드라든가 특별하게 고집하는 어떤 가격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뭐 다양한 제품들을 제가 써보고 거기에서 가성비도 평가해보고, 그 다음 장단점도 체크해보는 의미에서 쓰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유가 된다고 하면 같은 터브라이터라 치더라도 이 소토의 터브라이터, 토치죠. 토치, 가스 토치, 이게 충전도 가능합니다. 안장치도 있고, 안 눌러져요. 딱 이렇게 해야지 이게 눌러집니다.
그다음 주둥이를 늘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까이서 이렇게 불 당기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주둥이를 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 이거 한 25,000원, 3만원? 뭐 일반 방스토브라이터 3,000원짜리에 비해서는 10배 가까이 가격차가 있겠지만 그 본인의 자금 사정과 본인의 운영 방법에 대한 그런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선택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그거 없이도 불을 만들 수 있지만 생존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최소 힘으로 원하는 결과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물품이 들어가면 좋겠죠. 방스토브 라이터를 쓰면 됩니다. 저는 지금 비박이기 때문에 비박하는 상황에서는 비상용어 이런 거 챙겨 다닐 수 있죠. 파이 스틸로 딱 해도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쓴다는 거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불 피우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끄겠습니다. 뚜껑이 있으면 참 좋은데 뚜껑이 없다고요. 이게 단점입니다. 뚜껑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지금은 뚜껑이 있는 것을 팝니다. 네, 파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아주 강하게 일시적으로 바람을 불어서 꺼야 돼요. 이렇게 세게 훅 불어야 됩니다. 후 불면 안 됩니다. 푹 하고 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따라내기가 어렵단 말이죠. 스트레인지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 잠금 뚜껑이 있습니다. 단순히 덮는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잠그는 그런 그 뚜껑이 있어요. 트렌지어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안전성 차원에서 그다음 이제 연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좋죠. 트렌지어 같은 경우도 아주 검증된 장비인데 대신 이제 가격이 트렌지어 비싸요. 네, 한 25,000원, 3만원 정도 한다고요. 무게는 좀 무겁고 이제 아주 검증된 알코올 스토브이지만 저는 그게 좀 무겁고 부피가 얘들보다 더 커서 잘 안 가지고 다니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알코올 넣고 보관했더니 안에 곰팡이 녹이 슬었다고 해야 되나? 예, 이 녹이 슬은 그 곰팡이처럼 막 녹이 슬어서 기능이 잘 작동이 안 됩니다. 안에 어떤 이 안에 보면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아마 그런 것들 찌꺼기 차고 곰팡이 같은 녹이 차가지고 성능이 잘 발휘가 안 됩니다. 구멍에 불이 다 안 올라와요. 그래서 티타늄 쓰죠. 티타늄을 쓰고 있고 바르고 거도 쓰고 있는데 바르고는 이 화력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얘보다 못해요. 이런 스타일 구멍이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으로 이쪽과 아래쪽에서 이게 안쪽이 기화되면서 이제 화력이 바깥쪽에서 불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양쪽 2단으로 불이 올라오는데 화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일반적인 같은 용량의 물을 끓이더라도 평균 정도의 시간이 나옵니다. 10분 정도면 500ml 끓일 수 있을 정도니까 나쁘지 않아요. 뭐 밤에 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여름에는 또 햇볕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그냥 지형집을 이용해 가지고 타프를 비스듬하게 린트 쉘터 개념으로 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타프 이 판초이를 텐트처럼 쓰기도 합니다. 텐트처럼 만드는데 알파 텐트라고 해가지고 판초에다가 대각선에 이 나무 가지를 이용해서 서로 교차시키면 텐트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굳이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 쓰려면 생나무 가지를 잘라야 돼요.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가 추구하는 야영과 비박이든 뭐 백패킹이든 지금 비박인데 비박의 컨셉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정말 생존 상황이라면 그렇게라도 판초를 이용해서 쉘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끈을 이용하는가 끈이 없다 하면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아니면 가지를 또 엮어서 묶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덕테이프 같은 경우에서. 근데 지금은 그런 생존 상황 아니죠.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그것을 상용품으로 이미 응용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폴대가 있어요. 그 폴대를 이용해서 알파 텐트를 만드는 생각입니다. 판초에다가 이제 판초에 홀이 있죠 끝에 그 홀에다가 그냥 끼워주는 거예요.
안쪽을 X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 자체가 텐트가 돼요. 여기 또 보면 이렇게 치워도 그냥 그늘막도 되죠. 위에 떨어진 나뭇잎도 친구리 위에 떨어진 걸 좀 막을 수 있죠. 먹는데 돼지갈비가 참 맛있고 좋습니다. 명륜 진사갈비 1인분 가격으로 무한 제공합니다.